먼저 집합과 뜻값을 이론 할 경우 먼저. 그래서 이론 정리 잘 해놓고 어쨌든 뒤처지지 마. 수업할 때 그게 제일 힘들 거야. 수학은 뒤처지면 끝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오늘 배운 거는 토요일 날 다 마무리 짓고 남아서라도 자기가 했던 앞에 있는 거 오다 한 번씩 다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거로 방학에. 오케이? 그래서 처음엔 집합 집합의 정의지. 집합은 뭐라고 생각해? 얘들은? 집합은 뭐야? 모으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오랜만에 해서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거야. 분명한 것들의 모임. 이렇게. 분명한 것. 근데 우리가 집합을 공부하잖아. 근데 집합을 잘 해놓으면 이 단원의 명제하고 집합은 같은 개념이니까 같게 공부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야. 나는 키가 크다. 이건 집합이 아니야. 아니지. 왜? 키의 기준이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집합은 분명한 것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라고 있어. A. 그러면 자연수 집합 어때? 분명하지? 그러면 자연수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에서 1, 2, 3 해서 땡땡땡 이렇게 쓰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4, 5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야? A의 집합을 얘기한다고. 그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는 어떤 걸 의미해? 원소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원소는 A의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A의 집합은 뭐야? 1, 2, 3, 4 전체지.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집합과 원소의 관계에 대해서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다시 잡을게. 잘 봐. 아까 A 집합에는 1, 2, 3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집합 A 그리고 그 원소 1하고 2하고 3은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지. 그러면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무슨 뭐냐? 원소와 집합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집합은 이게 A라고 돼 있지. A 집합. 원소는 뭐 있어? 1이 있잖아. 그러면 1은 A에 포함되어 있지. 됐나요? 1은 잘 봐. 집합은 A지. A 집합. 원소는 1이지. 1, 2, 3도 그 중에서 1이잖아. 근데 1이라는 건 A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때는 뭐야? 포크 모양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원소와 집합 관계는 어떤 관계? 포크 모양으로 한다. 근데 여기에서 집합 관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집합 6개는 뭐야? 1, 2, 3 이렇게 있어. 야, 집합을 표현할 때는 뭐가 있어? 이렇게 가로가 돼 있어. 원소일 때는 가로가 있어 없어? 없지? 네? 그러면 얘를 1, 2, 3이라는 건 집합이고 집합과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게 1 어때? 1이라는 집합이잖아. 근데 이 집합에 속해 있지.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운데가 없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집합과 집합 관계는 뭐야? 가운데가 없는 거고. 그리고 원소하고 집합은 어떤? 포크 모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A는 4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4는 A에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짝대기 그어주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거 갖고 두 번 우리가 집합의 단원이 나오면 무조건 2번의 형태는 무조건 나와. 그 얘는 있다고 보여줄게. 오케이? 별거 없는데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때 얘기하는 집합을 뭐라고 많이 하냐면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그래서 이따가 부분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따가 예시 해서 너희들한테 한번 맞춰보려고 할게. 오케이? 지워되지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약간 용어 설명 좀 할게. 용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 예.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집합이라고 해. 동집합. 원소가 없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는 어떤 거야? 원소가 아니라 뭐야? 집합이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A는 공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 다 속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집합은 A에 어때? 얘도 A의 집합에 얘가 뭐야?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포크가 아니라 이지창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B집합이 있어. 근데 B집합도 무조건 뭐야? 공집합을 부분집합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 항상. 돼? 됐지?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 네 번째 좀 할게 이제. 오케이? 별거 없지 집합.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는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 오케이? 원소의 개수. 우리가 A는 결국 1, 2, 3이야. 그럼 원소 몇 개 있어? 원소 몇 개 있어? 6개, 7개, 뭐? 3개. 하나, 둘, 셋, 세 개 있잖아. 그래서 얘네 어떻게 표현돼? NA. 이렇게 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묻는 거야. 그래서 몇 개? 3개. 됐나요? A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어? 원소 3개 있잖아. 그때 앞에 N이라고 쓰고 안에 A를 쓰면 A의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묻는 거야. 그래서 3개라고 한다. 네? 예를 들어서 B집합이 뭐 4, 5, 6, 7이야. 그러면 4개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MB.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돼. 야, A라는 거는 얘잖아. 맞죠? 그게 어떻게도 표현돼? N 1, 2, 3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러면 결국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 있지? 그래서 몇 개? 3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 한번 맞춰볼래? 이렇게? 한번 맞춰봐. N 얘는 몇 개야? 얘는 빵 개. 얘는 뭐야? 공집합이지?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뭐야? 하나. 몇 개? 한 개.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정말 공집합 맞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집합 이런 기호를 갖고 있는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집합에 이렇게 생긴 기호를 갖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몇 개 있어? 한 개 있잖아. 그래서 이때 원소 몇 개? 한 개. 정확히 이해돼? 이건 공집합을 얘기하고, 오케이? 얘는 어떤 거? 원소야 그냥.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헷갈리려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5번째 할게. 이제 5번째. 근데 좀 순서가 엇갈리는데 좀 알아도 5번째는 그냥 하는 김에 할게. 5번째는 집합의 먼저 표현 방법. 원래 2번째 해야 되는 건 방법. 이건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집합은 크게 먼저 유한 집합이 있고 무한 집합이 있겠지. 당연히 말 그대로 유한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무한이라는 건 원소가 무한 게 있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결국 또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표현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어. 표현 방법이야. 원소 나열법은 방금 너희들이 배웠어. A라는 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있는 게 원소. 원소를 정말 나열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이것도 알아둬야 돼. 표현 방법. 잘 봐. A라는 원소는 X야. 잘 봐. A라는 원소는 X를 의미해. 그리고 X바 이렇게 써놔. 됐습니까? 그 이 바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 X에 대한 설명이 있어.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되면은 결국 뭐야?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잖아. 그게 X라고. 그래서 X는 1, 2, 3, 4, 5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A는 X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다. 그리고 나서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의 원소는 어떻게 될까? 이걸 B라고 할까? 그럼 B의 원소는 어떻게 될까? 1, 2, 3. X는 1, 2, 3, 4, 5잖아. 그걸 갖고 있는 B의 원소 X제곱꼴이야. 그래서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게 B의 원소야. 그러니까 이 형태에 따라서 너희들이 집합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건 당연히 더하기 빼기도 있어. 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1단원의 6번째 내용하고 문제를 풀게. 오케이? 그럼 6번째. 6번째하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더 알려주고 진행할게. 6번째는 이제 뭐야?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오케이? 헷갈리니까. 먼저 A집합은 먼저 A1, A2, A3, A4 해서 A5, N 결국 뭐야? N개의 원소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돼? 근데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좀 보여줄게 또 1, 2, 3이라고 하죠. 네? 1, 2, 3.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얘가 제일 크다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뭐겠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얘를 표현할 때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집합이니까 1. 이 집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떤 것도 있어? 2. 이렇게도 있겠지. 그러면 또 뭐 있어? 3. 그러면 또 뭐 있어? 1, 2, 1, 3, 2, 3 그리고 또 뭐야? 1, 2, 3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은 좀 요만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데요? 같은 것도 이 자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많이 묻는 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야. 개수. 지금 뭐야? 부분 집합 얘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 근데 이게 4개로 가면은 몇 개? 더 많아지겠지.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는 여기 원소가 지금 n개면 부분 집합 개수는 뭐야? 2의 n승계야.
개니까 여기에서 3, 3개니까 2의 3승 8. n개 있으면 2의 n개. 이게 부분집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진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래. 진부분집합.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2의 n승계에 빼기 1이야. 빼기 1은 뭐야?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에 대한 부분집합 개수야. 정확히 진부분집합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에 대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진부분집합은 뭐야? 얘를 뺀 나머지지. 정확히.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래. 원소의 총합. 이게 어떤 의미일까? 원소의 총합. 원소의 총합이면 걔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원소면 1, 2, 3, 1, 2, 1, 3, 2, 3, 1, 2, 3을 다 더해라 이거야. 그러면 1이 몇 개 있어? 4개 있고 2도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래서 원소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 2에 n-1에 결국 a1, a2, a3에서 an까지 더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원래 더 많은 게 있는데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더 해줄까 할게. 그리고 네 번째. 원소 특정 원소 L개를 포함하는 특정 원소, 그냥 특정 원소라고 할게. 특정 원소 L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이거야. 특정 원소 L개를 포함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있어?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있지. 만약 2하고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있어? 2하고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2개. 하나, 둘. 근데 이거를 지금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얘 개수는 2에 n승계에 몇 개? 아까 L개잖아. L개를 빼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아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4개잖아. 그거 어떻게 해? 2에 3승에 원래 3개 빼기 1을 한다고. 1개니까. 아까 2개잖아. 2, 3은 2개잖아. 그러면 2에 1승이니까 2개 나오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다음에 5번째. 그러면 이제 특정 원소. 똑같은 말이야. 특정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야. M개를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을 포함하지 말래. 1을 포함하지 않는 건 얘 빼라는 거잖아. 그러면 공집합 2, 3, 2, 3이잖아. 그러면 얘도 뭐야? 포함이 되든 안 하든 얘도 어때? 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몇 개를 포함한다? 그러면 원래 부분집합에서 그만큼 개수를 빼버리면 되거든. 이해돼? 여기까지? 야, 포함하지 않는 건, 야, 1을 포함하지 말래. 그러면 1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버려. 그럼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그러면 2개에 대한 부분집합 개수 세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2의 2승이니까 4개 나오겠지. 돼? 그리고 나서 이 정도만 하고 원래 5번, 6번째도 많이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좀 공부를 할게. 네. 오케이? 그러면 원래 4번째 뭐 해야 되는데 공식 알려주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오케이? 이건 다음에 문제 풀면서 해줄게.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6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 잘 아는데. 자, 여기에서 부분집합 중에 원수가 2개짜리
원소가 두 개짜리 어디 있어? 얘지. 두 개짜리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러면 결국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건 약간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 우리가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있잖아. 그럼 원소가 두 개짜리야. 이렇게 두 개짜리. 그러면 두 개짜리 1이 몇 번 나오냐 이거만 알면 되지. 그러면 1이 있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왜? 1이 왔으니까 2 아니면 3 오잖아. 그러면 결국 1이 몇 번 나왔다는 거야? 두 번 나온다는 거야. 1이 두 번 나온다고. 그러면 2도 두 번 나오고 3도 두 번 나오지. 그래서 이때 개수는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뭐야? 두 개짜리의 원소의 총합이지. 그러면 세 개짜리도 있지. 그런데 세 개짜리는 좀 달라지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돼서 이거는 여섯 번째는 이렇게 두 개짜리는 금방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공집합도 배웠고 다 했잖아. 그러면 하나만 또 붙자.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는 그냥 아까처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는 그냥 응용 문제가 어떤 게 있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럼 너희들이 맞춰봐. 이렇게? 결과 얘는 A다. 3이 벌써. 3이다. 그럼 얘는 A다. 3이다. 3이 벌써. 둘 다 참이야. 결과 여기에서 말하는 건 얘를 의미하네. 원소잖아. 원소를 갖고 있지. 그리고 이런 얘는 무조건 뭐야? 부분집합은 어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때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야? 공집합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집합이라 이런 모양 무조건 참인 거야. 항상. 돼? 그러면 얘는 참여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가 생기지. 그건 집합을 의미해. 그러면 얘는 A에 속해있다. 참여가 있어요. 참 있지. 왜? 이거에 대한 부분집합이야. 이 원소에 대한 부분집합이라고. 정확히 의미 알아야 돼. 그러면 결국 1은 A다. 맞아 틀려? 맞다. 아니다. 아니지. 왜? 이렇게 생긴 건 뭐야? 원소잖아. 원소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삼지창으로 가야지. 그러면 얘가 부분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로 하나 더. 가로 하나 더. 이렇게 표현돼야지 얘가 성립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해줄게. 오케이? 잠깐만. 어떤 거냐면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좀 공부를 해야 돼서 잠깐만 확인 좀 할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방법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A가 이것도 잘 나오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면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1, 2, 3, 4, 6, 12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나서 X는 B이면 X분의 12는 B다. 이거의 의미가 뭘까 이거. 그러면 B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묻는 거야. 이거일 때 A가 이걸 때 그리고 X는 A 원소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X라는 건 A 원소야. 그러면 X가 B에 포함된 때 그러면 이거이면 얘다.
오케이? 그러면 x가 1이면 1은 b에 포함되어 있면 12도 b에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지. 오케이? 1이 있으면 12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 의미는 뭐야? 1과 12는 붙어 다녀야 된다고. 따로 그러니까 비집합에는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없다고. 1이 오면 무조건 뭐가 와야 돼? 12가 와야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x가 2면 2가 포함되니까 2 하니까 6. 그러면 2하고 6도 하나의 묶음이지. 그러면 3이면 4잖아. 그러면 3하고 4도 하나의 묶음이지. 그러면 비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 이거야. B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 이거야. 그럼 비집합 몇 개 만들 수 있어? 비집합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8개? 8개. 왜? 얘네들을 원수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만 갖고 있어도 되고 얘만 갖고 있어도 되고 얘만 갖고 있어도 된다고. 아니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결국 뭐야? 원수 3개로 되는 부분집합 개수가 B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총 개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B집합은 그냥 공집합 될 수도 있어. 근데 B집합은 뭐야? 1하고 12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또 뭐야? 2하고 6 아니면 또 뭐야? 3하고 4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1, 12, 2, 6 이렇게. 그리고 또 1, 12, 3, 4 이렇게. 아니면 2, 6, 3, 4. 네? 그러면서 다 뭐야? 1, 2, 3, 4, 6, 12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 8개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결국 따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네? 그러면 대부분은 뭐 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가끔씩 여기는 아직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게 집합 처음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